오늘의 무리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얌전하게 시작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 중에 살짝 수정할 부분이 좀 있어서인데요. 뭐였죠? 기억나세요? 네, 뭐 싱크홀. 네, 싱크홀 얘기를 했었죠. 그때 우리가 잘 모르는 이제 막 화강암, 현무암 얘기하다가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이긴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싱크홀이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그 잠실 지역이 예전에는 그곳이 이제 섬이었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흘렀잖아요. 한강의 줄기가 흐르고 있었던 곳에 모래를 매립해서 만든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짚고 넘어갈게요. 뭐 한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요? 뭐가 있잖아요. 모르겠는데? 열쇠척이라고. 열쇠치 네. 왜요? 신에게는 배가. 수많은 국민들이 네, 그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뭘요? 그러니까 그 신에게는 이순신이-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대 더 남았었습니다. 그죠, 그죠. 뭐 이런 그러니까 느낌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가 남아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파악을 잘못했던 건가요? 아니죠. 그 한 척이 이제 부임된 다른 신하로 왔죠. 한 척이 더 추가돼서, 실제 전투에는 13척이 나가서 했죠. 네, 원래 그 이렇게. 말할 때는 12척이라고 한 거 맞고, 원래 이렇게 10개 넘어가면요, 세기가 좀 힘들어요. 아이 진짜 헷갈릴 수 있어. 난종일기에는 12척이라고 합니다. 네. 끝? 정리됐죠? 네. 그럼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직 시원하지 않은 느낌인데. 뭔가 열쇠척으로 계속 왜냐면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전문가. 아닙니다. 저는 13척으로 아는데, 네이버에 알아서 검색해보시고, 근데 12개 열쇠가 뭐가 중요해요. 수백 척을 물리쳤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 수백 척을 물리쳤다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요. 네. 그렇죠. 12척으로 수백 척을 물리치나 13척으로 수백 척을 물리치나. 자, 빨리 이거. 네, 오늘의 주제는 세월호 특별법입니다. 이 세월호 특별법이 정말 많이 논란을 일으키다가 결국 국회에서는 파국으로 흘러가는 그런 양상인데요. 이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표류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 기로 씨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할 말이 많아요? 무거워요. 네. 너무 무거워. 최근 얘기가 참 많았죠. 뭐 단식 농성도 있었고. 근데 오늘 이제 네. 30일인데 8월 30일 녹화하는 날이 오늘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늘 마무리 단계라고 좀 생각이 돼요. 금방 끝날까요? 금방 끝날 것 같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9월 2일 날 9월 1일인데 공일로 뒤로 밀리죠.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또 그 특별위원회도 이제 30일로 오늘 마무리되는 날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단식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끝났고 지금 이제 여당인 미리 이제 자리를 잡았고 야당도 이제 국회로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근데 사실 이 주제로 이제 우리가 잡기에는 오늘 좀 약간 늦은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가장 핫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원래 이제 박영선 의원이 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함께 합의를 봤었잖아요. 그죠. 합의를 받고 그리고 한 차례 수정을 거쳐서 또 합의를 봤어요. 네. 두 번의 합의를 본 법안이 있어요. 특별 법안이. 근데 그거는 유족 측에서도 그러니까 유가족 일부죠. 그 네. 유민 아빠라고 알려진 김영우 씨를 비롯한 네. 그쪽 그룹에서 이제 반대한다고 나섰고 이제 박영선 의원도 굉장히 난감해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문재인 의원이 단식 농성에 같이 돌입하면서 이제 많은 그 새민련 의원들이 야외에서 농성에 함께하고 있고 오늘도 그렇죠. 큰 행사를 한다고 해요. 네. 야당 의원들이 많이들 나가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요. 야당 의원이 그 130석인가요? 130석 중에 지금 15석을 빼고는 지금 다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나와서 피켓 시위를 했죠. 광화문에서. 근데 그 시위가 국회의원들이 과연 이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가를 볼 때 지금 야당이 굉장히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만 많이 가고 있고 국회 본연의 업무에는 지금 소홀히 하고 있다. 지금 사실상 지금 식물국회가 네. 됐고 그리고 나와서 피켓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 1인 시위로 한 것 같아요. 모양을 보니까 하나씩 들고. 근데 이 피켓 시위 1인 시위라는 규정 자체가 입법기관 100m 이내에서는 할 수 없고 또 그 외국 대사관 같은 그
그 관공서 20m 안에서는 할 수 없는데 그 안에서도 100m에서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1인 시위를 하는데 1인 시위자가 20m 간격으로 서야 되거든요. 같이 설 수 없죠. 근데 지금 따닥따닥 붙어서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국회의원들이라서 다른 분들이 1인 시위하는 것과 차별이 있지 않았나 이런 근데 부분이 있죠. 일단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그렇죠. 있다는 의견이 많은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파국으로 치다 깨놓고선 장외로 나가서 투쟁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그렇죠. 이 논란을 더 장기화 시키는데 그래서 저는 금방 안 일정한 들어갈 거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금방 들어갈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제 야당 의원들이 너무 세월호 하면서 떠받들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 게요. 네, 그분들의 아픔은 이해하지만.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전 국민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한 번도 속 시원하게 이제 뭐랄까요. 이제 조심스럽게 했어요. 항상 이제 세월호 사건은 너무나 큰 재해였고 네. 그 재해에 대해서 사람들이 항상 가슴 아파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교회에서 전교인이 모여서 목소리 터져라 기도하면서 학생들을 살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는데 그럼요. 예. 그렇게 슬퍼한 것은 이제 둘째 치고 그럼 슬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정부에 대한 반항으로 이어지게 되는가? 그렇죠. 그 귀결되는 그 결론이 네. 너무나 이제 설득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맞아요. 이게 또 이렇게 장기화 되기 때문에 여기 약간 지쳐가는 국민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 단식 농성 자체가 너무 설득적이지 않다. 왜?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다.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러니까 꼭 이것을 단식 농성을 끝까지 해야 된다. 뭐 이건 하는 것은 옳다라고 했던 의견은 8%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여론조사 결과 최근에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에서 이제 여론조사하는 결과들이 나왔었는데 다 대부분이 반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법이 그러니까 그 유족들에 의한 특별법이 다시 이제 새롭게 고쳐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많이 갈려 있었고 그렇죠. 대통령이 이게 나설 문제냐 아니냐에 있어서도 그렇죠. 국민들이 많이 갈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생각보다도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제 장외에서 그렇게 투쟁을 하고 있고 세월호 특별법을 이렇게 어떻게든 그 김영호 씨가 주장하는 대로 그쪽 유족들이 주장하는 대로 고치고 바꾸려고 야당에서 애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다수의 국민들은 그거에 있어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죠. 정확히는 지금 한국 갤럽이 조사한 걸로는 지금 59.59%가 야당은 지금 장외 투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겨레 신문에서 나온 그 갤럽 조사로는 세월호법 재협상이 47%, 여야가 합의한 대로 가야 된다가 40%로 생각하는데 지금 재협상해야 된다고 지금 많이 국민들이 생각을 하죠. 그중에 10대하고 20대는 70% 이상들이 다시 해야 된다.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많이 갈려있죠. 연령별로도 갈려있고. 그 가족들이 원한다.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가족들이 원하는 부분. 네. 가족들이 원하는 부분은 이제 지금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가 수사권 기소권에 네. 그렇죠. 네. 들어가 있기 문제죠. 때문에 네. 그 수사권 기소권을 과연 지금 세월호 특별법으로 이 가족들에게 그 권한을 줄 것인가 허가해 줄 것인가 거기서도 이제 지금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정확히 이제 국민들이 오해를 하는 게 세월호 유가족을 전체로 얘기하면 안 돼요. 세월호 유가족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 한 가지는 단원고 학생들의 주가 된 그 유가족이 있고 하나는 일반인 유가족인데 이 단원고 유가족에서 그걸 많이 요구를 하죠. 김영호 씨가 있는 쪽에서. 근데 단원고 유가족이라고 해도 그 중에서도 일부라고 생각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유민 아빠를 예로 들었을 때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유가족으로 인정받을 만한 분은 유민이 외할머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맞습니다. 길러왔고 그렇죠. 실제로 타격을 받았고 물론 이제 그 아버지의 심정도 이해가 가지만 이해는 하지만 양육했던 사람은 그런 외할머니잖아요. 유가족 중에서는 그렇게 실제로는
정말 큰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이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부의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오고 있고 이게 긴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 국가적으로 낭비할 만큼의 그런 소모할 만큼의 그런 가치가 있는 논쟁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단원고 유가족하고 그 할머니는 아마 일반인 유가족이 있을걸요?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거기도 어쨌든 광화문에 지금 할머니도 계세요. 외할머니가요? 네. 집에 계시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광화문에 계시던데? 어떤 할머니야? 인터뷰를 광화문에 하셨던데? 고모 할머니 아니요? 아니요. 그 제가 유민이 외할머니. TV조선에서 그 인터뷰 한 번 봤는데 직접 그 자택에서 취재를 했는데 심지어 외할머니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문 밖에서 취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네, 유가족들은 어떤 할머니?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이모 할머니 홍콩 아니요? 할머니. 하도 유가족 같이 간 사람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정말. 저희 할머니가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단원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이 수사권 기소권을 포함한 원하는 것이 그 8명으로 된 야당 추천, 뭐 유가족 추천해서 네.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수사권 기소권이라는 게 네. 우리도 지금 검찰, 경찰이 있잖아요. 검경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왜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세월호 사건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그 특별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여기서 만든 단체에 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 특별히 거기에 다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경찰의 미국에는 그 수사권하고 기소권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직접 체포하고 기소를 직접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그게 검찰. 검찰과 사법경찰 두 분이라고 하죠.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특별히 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한 어떤 단체가 그런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유가족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얘기하세요. 아, 그래요? 제가 얘기할까요? 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무엇을 규명하려는 것이냐라고 그렇죠. 그게 좀 나머지 유가족들도 모른대요. 음. 그러니까 그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고 하는 아이고. 기침이 나가지고 그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고 한 그 유가족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나머지 유가족들은 알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조명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네. 게 그 참 세월호 사건이 정말 국가적 큰 비극이긴 했어요. 그럼요. 저도 그 구조되는 그 장면들 그리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 구조 시작하고 뭐 이런 네. 계속 이게 중계가 됐잖아요. 생중계가 거의. 그거를 추적하면서 계속 보면서 그냥 애타는 마음으로 한 명이라도 진짜 살아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면서 지켜왔고 그게 생중계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들에게 큰 비극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비극적 사고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죠. 뭐 대구 지하철 참사도 그랬고요. 네, 그랬죠.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명 넘는 분들이 그때 네, 네. 그 방화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그렇죠. 했고요. 네.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었던 건 맞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뭐 대구 지하철 사망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 사망자 유족들이 추천한 검사에게 뭐 단체에 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 근데 이런 아무래도 말들 그 전혀 부분 없었잖아요.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사람이라는 예. 직접적인 범죄를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근데 네. 이번 전 세월호 사건도 사실 윤곽은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해진 해운이 나왔고 그 뒤에 있었던 세모그룹이 나왔고 유병헌 일가가 나왔고 충분히 범인으로 네. 생각할 수 있는 그룹들이 다 등장을 했어요. 물론 이제 유병헌 리스트라고 해서 뭐 정치권이나 뭐 정관계 네, 뭐 로비. 뇌물을 받았다, 뭐 네. 로비를 했다 이런 의혹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더 파헤쳐야겠지만 어쨌든 주 원인은 그 청해진 해운이라는 그 회사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인천 뭔가- 제주 노선의 독점권을 갖고 네, 있었고 부정부패 원흉으로. 어쨌든 네.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드러났는데. 근데 얼만큼을 더 진상조사를 해야 되고 도대체 뭐 어떤 숨긴 걸
어떤 숨겨진 걸 찾아내고 싶어서 특별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하는지 그죠. 네.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사실. 우리나라 사법 체제만으로는 이 진상 규명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불만 때문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불만보다는 제가 봤을 땐 불신이 아닌가. 그렇죠. 생각합니다. 불신과 불만인 것 같아요. 정부가 근데 네. 진실을 규명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네. 뭐 어떤 것을 규명하겠다고는 정확히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세월호에 지청해진 해운이 다시 한번 2년 만에 부도났다가 재개한 그 과정을 파내겠다는 것인지, 유병원 뒤에 연결된 그 어두운 갇혀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겠다는 것인지, 뭐를 찾겠다는 걸로 세월호 특별법을 방향을 맞추겠다는 얘기가 없고,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보통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반대하는 이유가 이게 정권에 대한 불신 때문에. 불신이고 네. 괜히 정권이나 공격으로만 가려는 정치쇼가 아니냐라고밖에 보여줄 수가 없죠. 사실 그렇습니다. 좀 피해자가 그리고 어쨌든 세월호 유족들은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수사와 기소에 권리를 갖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좀 되게 이 나라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이 그럼요. 아닐까라는 사실 생각을 그 해요. 부분이 가장 큰 문제 제기로 들 수 있는 부분인 것 그쵸. 같아요. 네. 그게 좀 위험해요. 그렇죠. 기존의 그러면 사법 체제를 그러면 피해본 네. 사람들이 다 자기가 스스로 발벗고 나가서서 그럼요. 다 찾아다니고 그래야지 속은 시원하겠죠. 네. 근데 전문 인력이 왜 있는 거겠습니까?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몇십 년,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전문적으로 해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법 아래에서, 법치 안에서 그 일들을 하면서 세금을 받으면서 그 공무원들이 그런 걸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못 믿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낸 세금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가 고용한 사람인데요. 자기가 세금으로 낸 사람을 못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나라에, 그럼 누구든 안 그렇겠습니까? 싱크홀이 터질 때도 그렇고, 뭐 이번에, 사실 부산에 이번에 뭐 창원 버스 특별법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또 나오잖아요. 네. 그 사람들 또 그러니까 무슨 일 나올 때마다 계속 네. 뭉쳐가지고 뭉치면 뭐든 될 줄 알고. 그러니까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타 하나 두드리면은 떡 계속 나올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네. 참 안타깝네요. 답답한 기존의 것이죠. 사법 체계를 불신하는 게 결국 이런 파국을 불러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사법 체계를 이제 그 뭐랄까 그 불신하게 된 그 원인이 네. 약간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의도론인가요? 네, 생각이 듭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정답은 아닌데 네. 본인의 의견입니다. 네, 제 100%. 생각입니다. 네. 정확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그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야당은 집권 여당이 그 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태클을 걸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마치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일일이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 걸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적합한 근거에 의한 브레이크냐 아니면 그냥 꼬투리 잡기식의 브레이크냐에 따라서 아하. 여론이 그 지지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야당의 네. 지지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장외 나가니 또 떨어졌대요. 그 장에 나가면 원래 사람들이 그래 민심을 대변하니까 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다가 네네. 그 세민년 지지율이 역대 최하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 5.8%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이걸 보면 민심을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오히려 국민들은 세월호의 그 아픔을 좀 잊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팠었던 거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유가족들이 더 그럴 것 같아요. 아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고 싶은데 계속 이런 아픈 상처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게 더 마음이 아플 것 같거든요. 저는. 마치 네. 특별법에 반대하면은 그들의 슬픔에 공감을 하지 않는 그런 냉혈한인 그렇죠. 것처럼 취급당하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혀 이해를 못 저도요. 하겠어요. 오히려 빨리 이게 정상화 됐을 때 유가족들도 빨리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일반인 유가족하고 단원고 유가족하고 갈렸잖아요. 많이 갈려. 일반인 유가족들은 수사권, 기소권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인 유가족들은 왜 그 과정에 참여해야 되는지 아무도 우리에게 얘기해주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그 수사권, 기소권을 민주주의 국가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난다고 본인들은 판단했다. 그래서 따로 떨어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원고 유가족들, 지금 김영호 씨를 중심으로 단원고 유가족들, 그리고 그들에게
뭐 기생하고 있는 지금 세민년 정치인들. 이 세민년 정치인들은 일반인 유가족들한테 사실상 연락도 주지 않았다고 이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말하거든요. 네. 세민년은 우리한테 연락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새누리당이 우리에게 더 연락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지금 세민년은 단원고 유가족한테만 붙어 있는 거죠. 유가족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 기소권으로 뭔가를 거기에 의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의도를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 편향된 유가족들의 어떤 네. 중심을 못 잡고 있는 부분을 바라볼 때 지금 정권을 향한 공격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은가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인 유가족 중 일부는 또 그 여야 합의안에 또 동의하는 그죠. 입장을 동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있고. 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런 가슴 아픈 일에는 물론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위로를 해드리는 건 분명한데 그건 정말 중요한 거 맞는데 법안을 처리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히 이성을 잃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정에 호소한다면은 올바른 판단이 안 설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요. 충분히 우리가 아픔에 공감하지만 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판단했으면 좋겠는데 갈수록 그 단식 행렬이 더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이 단식 문제가 네. 요즘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네요. 유명인들도 많이 참가했다죠. 그렇죠. 예. 이 유명인들 어떤 분이 참석을 했죠? 김장훈 씨. 김장훈 씨 맞아요. 김장훈 씨 노래 참 좋아했는데 노래를 좀 김장훈 하시지. 김장훈 씨가 계시고 누구죠? 또 제가 좋아하는 그 프로게이머 임요한 씨도 이묘한 씨가 맞아요. 부부가 함께 단식을 네, 했나요? 부부가 함께 일일 단식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가수 이승환 씨도 음. 이제 단식에 참여를 하기도 했고 제가 듣기로는 그 오늘 그 광화문에서 열리는 집회에서도 뭐 공연식으로 뭐 노래를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 이승환 씨가 했던 말 중에 되게 조금 황당했던 말이 목숨 걸고 단식하며 만나달라는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갈치 네. 시장이나 방문한 대통령을 두둔하는 자들 심성이 이러니 일제 통치도 좋게 보이는 거죠. 참 불쌍한 국민입니다 우린 라고 대통령을 비꼬는 발언을 했어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갔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거기로 뛰어나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갈치 시장 방문한 거를 비꼬았어요. 사실 자갈치 네. 시장이라는 거는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거든요. 그럼요. 삶의 터전을 방문한 대통령을 비꼬면서 아니 분명히 이 유가족들 중에서도 그리고 세월호의 아픔을 같이 공감한 사람들 중에서도 비록 우리가 힘들었지만 우리가 힘을 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네. 다시 삶의 터전으로 나간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그분들이 마음을 추스리고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또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나간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의 삶이 저는 더 숭고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도 생각하시는 그걸 분들은 비꼬았다는 게, 네. 그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대통령이 가져야 되지 않냐. 이것이 민주주의고 이것이 국민을 위한 게 아니냐.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주의는 의회 정치죠. 네. 민주주의는 의회 정치고 법치국가고 이 법과 규정과 원칙으로 가야 되는데 네. 거기서 그냥 가주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성적으로만 보여주는 그것이 해결점이 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또 더군다나 지금 이 문제는 세월호 특별법에 관련돼서의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지 대통령이 나서서 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 정부에 대한 반감 그리고 그 과정이나 체계를 뛰어넘은 그냥 나의 감정 거기에 너무 쏠려 있는 게 안타까운 게 이 유명 연예인들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이 다른 그 팬분들이 동요가 되고 동요가 되죠. 있군요. 이게 흐름이 이렇게 가는 게 이제 광우병 촛불 시위 때도 많은 유명인들이 이렇게 동조하고 맞아요. 참여를 했고요. 네. 그 실제로 보니까요 여기에 참여한 단체들 일례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민주노총이죠. 네.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집회 시위를 전문적으로 해왔어요. 아주 프로페셔널 시위 집단, 데모 집단이죠. 그러니까 광우병 시위했었고 한미 FTA 반대 시위했었고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했었고 네. 엄청 많이 더 있는데 용산
사태 때도 이제 반대 시위 신출귀몰하네요. 네, 그럼요. 또 쌍용차 사태 때도 민주노총이 맞아요, 있었어. 맞아요. 경력도 되게 오래되셨겠어요. 네. 근데 지금 아니 700 몇 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대요. 세월호 그 반대 집회 좀 700 몇 개나 되는 줄 몰랐어요. 와. 700명이 아니고 700 단체가 몇 네, 그러니까 단체가. 1단체도 있나 봐요. 대표 이사이잖아요. 근데 그 포함했을 때 이제 이 중에 많은 단체들이 그동안 계속 전문적으로 시위를 해왔던 그런 단체들이 또 우르르 가서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거리네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일거리가 있어야지 먹고 살. 왜 촛불도 만들고 있는데 시위가 아니라 촛불도 다 안 재고거든요. 근데, 재고. 근데 촛불 제조 업체랑 뭔가 위탁 결탁된 게 있지 않나? 하긴 저라면은 그 시위할 때 제가 촛불을 만들겠어요. 그 시점 되면은 내가 촛불 공장 세워줘. 맞아, 월드컵 하면 막 이렇게 뭐 만들듯이 이거 야광봉 만들듯이. 그죠? 그때만 근데 업체를 막 생겼다가 월드컵 끝나면 업체들 사라지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시위 집단들이 여기 참여했고, 그러니까 일부러 더 반정부적 집회로 몰고 나가자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더욱더 동조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계속 보니까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게 정말 이제 반정부적 시위 변질됐구나, 변질돼 가고 있구나 이런 네. 것들이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광우병 시위하는 거 지금 이제 와서 다 보이잖아요. 그게 어떤 일이었는지. 네네. 정말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속아서 많은 시민들이 거기 참여했다는 거를 깨달았고 네. 그때 참여했었던 수많은 시민들도 이제는 알았을 거예요. 잠깐 속았었구나. 제가 그랬어요. 예, 그쵸. 근데 지금 이게 똑같이 거미가- 들어가는 꼴을 보니까 거기다 촛불 들고 촛불을 안 들었어요. 제 승이었기 때문에 아빠가 막으셨어요. 근데 제 친구가 거기 갔었는데 가면 그냥 촛불을 막 준대요. 막 손에 준대요. 너도 하러 왔구나. 촛불 손에 네. 쥐어준대요. 반대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촛불 들고 반대 얘기하면 웃기잖아요. 거기서 그 속에서 혼자서 불 꺼더니. 네. 말도 안 돼요. 그리고 고등학생들까지 단식에 동참했대요. 유민이 친구들 또래라는 식으로 이제 더욱더 이제 그 여론에 호소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어린 애들까지 앞세워가지고 단식을 시키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참 진짜 이 나라가 투쟁이 아니고는 변화가 불가능한 나라인가?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단식이라는 네. 게 정말 최후의 수단 아니에요? 생존권을 걸고 싸우는 투쟁일 때 이제 단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대통령이 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대통령이 나선다고 능사하는 왕정 건 정치가 아니니까요. 아니니까. 네, 뭐 네. 다 뭐든지 다 하는 뭐 어떤 슈퍼맨도 아닌데 네. 그걸 그렇게 대통령한테 이렇게 시위하는 것만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그것도 시선이 사실은 좀 잘못된 불편합니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독재자에 대한 이제 반응으로 민주투사라는 식으로 이제 뭐 나서긴 하는데 물론 그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독재자라고 얘기는 하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말이긴 해요. 국민들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번 특별법, 세월호 모든 특별법들이 다 그러지만은, 근데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고, 그런 걸 하자는 건데, 특별법 자체가 이제 예외를 두자는 거죠. 일반적인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근데 분명히 이 예외를 둔다는 데에서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분명히 인식을 하고, 단순히 그 초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좀 봐야 된다라는 네. 부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법치의 국가죠. 법과 원칙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월호 특별법도 그 법과 원칙 아래에서 빨리 잘 합의를 봤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무리수다였습니다. 무리수 뭐야? 너무 빨리 끝나는 애 아니야? 무리수다. 무리수다. 나 계속 밀 거야. 무리수다.